뭐 아니면 다음에 찍으면 되지 뭐. 오늘 설명할 거는 원래는 트랜잭션이랑 DB 쪽을 설명을 하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 DB부터 할까? DB가 우리가 생각하는 DB는 DB 서버거든요.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러면은 그 DB 서버를 우리는 DBMS라고 해요.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었나? 그랬던 것 같은데 말 잘못하면 큰일 나가지고. 근데 이제 DBMS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? MySQL, 오라클, DB2, 티베로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중에 우리는 이제 MySQL을 써요. 정확히 얘기하면 마리아DB인데 이거는 약간 역사를 설명을 해드리면 MySQL이 오라클로 넘어가면서 MySQL 개발자들이 이거를 무료 DB를 다시 만들겠다 해서 나온 게 마리아DB거든요. TMI이긴 한데 셋째 딸 이름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MySQL이랑 마리아DB가 99% 호환이 된다. 근데 시점 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. 근데 우리는 그 서버를 구축하거나 DB를 쓸 일이 있으면 이제 쿼리는 다 똑같은데 마리아DB로 구축하는 게 맞아요. MySQL은 라이센스 같은 게 좀 붙어 있기도 하고 그게 그냥 DB의 역사였고, 그래서 오늘은 메인으로 설명할 거는 트랜잭션을 설명하고자 해요. 트랜잭션 TS로 갑시다. 일단은 이 트랜잭션을 쓴다는 게 이제 미나님이랑 좀 이렇게 논의를 했던 것 중에 설명을 하고 싶은 게, 그러니까 개발 기술이라는 거는 뭐든지 트랜잭션뿐만 아니라 만능이나 뭔가 항상 옳은 뭐 이런 건 사실은 없거든요. 근데 이 트랜잭션을 물론 뭐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설명을 하면 우리가 테이블 이렇게 그냥 뭐 유저 테이블이 있다고 칠게요. 그러면 트랜잭션을 쓴다는 건 이 테이블을 락을 건다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 테이블에 인서트를 한다고 하면 인서트가 동시에 100개가 된다고 쳐요. 그러면은 락이 안 걸리면 이게 순서를 그러니까 보장할 수 없이 100개가 인서트가 되는 거거든요. 그냥 트랜잭션을 걸면 이게 순차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. 그러면 이때는 뭔가 우리가 했었을 때 뭐 컨트롤러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태운다. 그러면 뭐 인서트도 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뭐 딜리트도 한다.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 버튼이 이제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동시에 두 개가 한 번에 돈다고 했을 때 이게 같은 테이블을 건드리면 순서가 보장이 안 되니까, 그러면 그런 것들 좀 제어하려고 트랜잭션을 쓰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러면 순서를 보장시키기 위해서는 락을 건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락을 거는 게 있고 락이 있고 또 언락이 있어요. 그거를 트랜잭션에서는 이제 자바에서는 뭐 스타트 트랜잭션, 엔드 트랜잭션이었나? 그리고 커밋, 그러니까 비긴, 뭐 커밋 뭐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. 그럼 DB 관점에서 좀 보면 저도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코딩할 때 왜 인서트를 하면 자동으로 DB 테이블에 반영됐죠. 그럼 그거를 DB 관점에서는 오토 커밋이라고 하거든요. 빨간색 안 되겠다. 오토 커밋. 그러면 내가 인서트를 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커밋을 해주는 거예요. 이 커밋을 한다는 건 이제 트랜잭션 안 걸고 자동으로 넣어준다?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DB 옵션 중에 이 오토 커밋을 이제 false로 바꿀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 커밋이란 걸 안 때리면 DB에 반영이 안 돼요. 그래서 우리는 오토 커밋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. 그래서 그러니까 MySQL 쿼리 문법으로 보면 우리가 begin, commit, end 약간 뭐 프로시저 같은 개념이 있긴 한데, 그러면 이게 begin이 트랜잭션을 시작하겠다. 커밋이 이제 이거를 DB에 반영하겠다. end가 끝이다. 그러면 여기에 커밋이랑 롤백도 있겠죠? 요 개념으로 보면 돼요. 그러면 트랜잭션 언제 쓰냐, 그리고 왜 쓰냐, 요거를 설명을 잠깐 하면 트랜잭션 개념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은행에서 그 인출할 때
생각을 하거든요. 그럼 우리가 이걸 비즈니스 로직으로 컨트롤해서 구현을 한다고 칩시다. 그러면 자, 내 통장에는 10,000원이 있어요. 10,000원이 있고 동시에 한 곳에서는 1,000원을 인출하고 한 곳에서는 3,000원을 인출을 한다고 칩시다. 그러면 이게 동시에 벌어지잖아요. 그럼 이게 로직을 태워요.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얘는 9,000원이 되겠죠. 얘는 7,000원이 되겠죠. 근데 운이 없게도 이 코드를 빼는 그 이제 서비스단에서 로직을 구현할 때 업데이트를 이제 되기 동시에 직전에 같이 걸렸어요. 여기까지 이해돼요? 그러면 이렇게 업데이트 때리면 9,000원이 될 거고 이렇게 업데이트 때리면 7,000원이 될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6,000원이 돼야 되죠. 그러면 트랜잭션을 거는 거예요. 여기서 업데이트 바로 치기 전에 트랜잭션을 뭐 스타트 트랜잭션을 걸면 그리고 여기서 커밋 내지 뭐 end 커밋이라고 합시다. 걸면 이 구문이 이제 들어왔죠. DB 관점에서. 그럼 얘가 스타트에 걸리면 얘가 업데이트를 들어가도 얘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요.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게 9,000원이 있다가 다음에 3,000원이 빠질 건데 6,000원이 되겠죠? 대신 이렇게 하면 로직은 순차가 그러니까 보장되니까 우리는 이해하기 더 쉬운데 단점은 뭐냐면 기다린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느려져요. 왜냐면 이게 끝나고 저걸 처리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.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뭐 DB 엔진에서 트랜잭션 레벨을 뭐 고를 수 있긴 한데 이건 뒤에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약간 그 커넥션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거든요. 그 커넥션을 잠깐 이거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없죠? 이거 넘어갈게요. 그러면 우리는 뭐 스프링 내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DB에 뭔가 인서트 업데이트를 하잖아요. 그러면 보통은 스프링에서는 그게 다 구현이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거냐면 스프링 그냥 우리 웹사이트라고 할게요. 우린 여기 DB를 뭐 마이마티스나 이렇게 XML로 연결을 해서 쓰잖아요. 그럼 잘 보면 이런 개념이 있어요. 커넥션 팩토리라는 개념이 있어요. 다 쓸게요. 혹은 커넥션 풀이라고도 풀 POL인가? 뭐지?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. 커넥션 풀이라고 그러거든요. 수영장 풀 얘기할 때 그 풀이에요. 그러면 팩토리 내지 뭐 풀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개념을 쓰면 어떤 거냐면 커넥션 풀이 있어서 여기 커넥션이 이렇게 여러 개가 담겨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뭐 20개, 100개 이렇게.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래퍼 DAO를 오토 와이어드에서 그냥 가로 커리를 호출해서 쓰잖아요. 그럼 중간에 우리는 이 세션 커넥션 객체를 만날 일이 없기는 한데 왜 예전에 공부할 때 생각해보면 자바에서도 구현하고 그 세션 객체를 뽑아다가 쓸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뽑아 쓰는 거냐면 이 오토 와이어드가 되고 스프링 설정에 의해서 이 중에 하나를 뽑아 쓰는 거거든요. 이 중에 하나를.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DB에 인서트를 한다. 그럼 커넥션 풀 중에 커넥션을 하나 뽑아갖고 인서트를 쓰고 그럼 여기에 이제 얘는 대기 중인 풀, 여기는 사용 중인 풀. 그럼 뽑아서 사용인데 여기 넣고 다 쓰면 다시 여기다 넣어요. 이해되죠? 아니요. 저 풀에 지금 여러 개 있다고 한 게 네. 저게 뭐예요? 커넥션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, 연결할 수 있는 네. 그런 DB의 개수, 그 DB 연결 개수.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DB랑 웹서버랑 커넥션이 하나만 있다고 쓸게 객체가 하나인 거예요. 근데 쿼리가 동시에 버튼이 100개 누르면 100번 돌아야 되잖아요. 그럼 이제 이게 한 개니까 이게 한 개 처리하고 기다리고 해서 100번을 돌 거잖아요. 그럼 느리겠죠? 왜냐면 한 개밖에 동작을 안 하니까. 두 개로 돌렸어요. 그러면 그래도 98개죠. 그래서 이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개수를 정해놓고 쓰거든요. 커넥션 풀이라는 개수를. 예전에 자바 공부할 때 보면 그 미나님은 기억을 할 건데 자바의 커넥션 객체나 뭐 prepared statement 이렇게 해서 커넥션 객체를 갖고 올 거예요. 그러면 걔를 뭐 클로즈를 하거나 뭐 재사용을 하거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긴 한데 걔는 하나잖아요. 그럼 걔가 이제 동시에 본다고 하면 얘를 썼다가 끝나고 다시 넣고 썼고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느릴 거예요. 왜냐면 우리 웹서버에서 한 명이 쓰는 게 아니니까.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개를 이제 만들어 놓고 돌려쓴다. 그게 커넥션 풀이다.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이해되죠? 다시? 어느 정도 이해됐어요.
그럼 쉽게 생각하면 자, 이 컨트롤러가 이게 똑같은 컨트롤러가 이렇게 있고 사용자 두 명이 AJAX 같은 버튼 누르면 이 컨트롤러가 이렇게 동작을 하겠죠? 같은 로직이겠지만 그러면 이 커넥션은 다른 커넥션일 거예요. 커넥션 풀에서 뽑아서 쓰는 거니까. 근데 만약에 꽉 차요. 얘가 20개를 지정해놨는데 20개 다 쓰고 있어. 그럼 하나가 빌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. 이해되죠?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서버가 느리다 하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DB 커넥션 뭐 개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무작정 늘린다고 또 좋은 게 아닌 게 얘도 메모리를 잡아먹고 이렇게 시스템에 부하를 주는 애잖아요. 그래서 적당한 개수를 지정하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 개수를 지정하는 게 잘 찾아보면 스프링 설정에도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지금 개념은 스프링의 DB 커넥션 풀, 뭐 커넥션 팩토리라는 개념으로 이 커넥션을 하나씩 뽑아다 쓴다. 라고 이해해주면 돼요. 그러면 이 관점에서 자 커넥션이 여러 개가 그래,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요. 그럼 동작을 할 때 아까 얘기한 유저 테이블에 이제 유저 테이블이라고 하지 말고 잔고 테이블이라고 합시다. 아까 그 내 계좌 그러면 이게 뭐 A라는 테이블을 가정했을 때 아까 인서트 두 개 한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이 인서트를 할 때 커넥션은 다르겠죠? 근데 기다리겠죠. 트랜지션 걸리면. 그럼 이 테이블에 걸린, 그러니까 그 오퍼레이션하는 모든 쿼리들이 다 순차로 바뀔 거니까 느려지겠죠. 마치 커넥션이 하나인 것처럼 이해되죠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커넥션이 여러 개인 걸 DB 관점에서 순차를 보장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이라는 걸 쓴다라고 이해해주면 되고 물론 여기에서 좀 고민하는 건 우리가 개발자 관점에서는 이제 내 로직을 확신할 수 없는 영역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롤백도 시키는 게 더 좋겠다라고 아키텍처도 고민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일단은 이 영역은 보통은 뭐라 그럴까 무작정 문제가 생기면 다 롤백을 시킬 거야. 또 사실 옳은 설계라고 얘기는 못하고 반대로 그렇다고 내가 모든 옳을 다 알고 있냐 그렇지 않을 건데 접근하는 개발자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고민이 되는 에러들은 일단 예외 처리를 해놓으면 되니까 라고 이제 시작은 해야 돼요. 이거를 좀 저는 이렇게 지적으로 게으르지 말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그리고 나서 그 로직을 세웠는데 뭔가 또 문제가 있어. 그럼 다음부터 또 안 그러면 되니까. 만약에 뭐 운영 서버에 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뭐 테스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예상치 못한 변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는 건 좋은데 무조건적으로 막 트렌을 다 넣는다. 그럼 좀 작은 시스템은 괜찮아요. 뭐몇 명 안 했으니까. 근데 우리가 이 트랜잭션 같은 거를 은행권에서도 개발 프로그램을 쓸 거잖아요. 근데 모든 테이블에 걸면 이체하는데 막 몇 분씩 걸린다고 5천만 명이 쓰는 거니까 그럼 느리겠죠? 그렇다고 이걸 안 쓰자니 보장이 안 돼. 그럼 이 선타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. 개발자 관점에서도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트랜잭션 쓰는 이유를 알고 이거 외적으로는 굳이 쓸 필요는 없다.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실시간성이랑 뭐 데이터에 대한 뭐 보장이 돼야 된다, 뭐 무결성, 뭐 이런 걸 할 때 쓰기는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레벨을 내려가면 뭐 MySQL 관점은 아니고 DB도 MySQL도 테이블마다 엔진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러면 InnoDB 엔진이고 뭐지 마이아삼인가 이런 엔진이 있어요. 이제 본 적 없죠. 이거만 본적 있어요. 이게 테이블 백업 받고 다시 만들면 테이블 이 엔진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게 옛날 거고 이게 그나마 최근에 나온 거예요. 근데 최근에 나왔다고 무조건 좋지 않아요. 얘는 그러니까 락을 걸 때 테이블을 락을 걸 때 테이블 단위로 걸어요. 그러니까 근데 얘는 로우 단위로 걸어요. 그럼 얘가 더 좋은 거 같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장점은 얘는 셀렉트, 인서트 이런 게 더 빨라요. 그러면 예를 들어 데이터가 우리는 사실 뭐 100만 건 넘어간 데이터를 볼 리는 없겠지만 제가 심하게 본 게 10억 건 같은 테이블이 있거든요. 그럼 이 엔진 하나로도 성능이 갈려요. 그래서 이 락을 걸 때 뭐 어떤 엔진을 쓸 거냐, 어떤 테이블 단위로 그러니까 락이 어느 수준으로 걸리냐라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. 그러니까 자주 반복적으로 뭔가
업데이트나 딜리트가 많이 일어나는 건 이노DB를 쓰고 그런 일을 잡는 거 보통 요런 엔진을 쓰거든요. 근데 여기부터 더 들어가면 뭐 엔진 특성부터 DB의 그 엔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저도 잘은 몰라서 설명을 이 정도로 드릴 수 있고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러니까 책에만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누군가 알려주기 사실 어려워요. 그러면 이거를 접근할 때 그 이제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공부를 하는 관점에서 찾아봐야 되는 의무도 있어요, 개발자들. TMI였습니다. 그리고 트랜잭션도 레벨이 있거든요. 사실 솔직히 지금 설명하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는 트랜잭션 걸면 셀렉트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. 제가 아까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커밋이 되기 전까지. 근데 그 레벨을 정할 수 있어요. 어떤 거냐면 어떤 거는 트랜잭션을 걸었는데 커밋이 안 돼도 셀렉트를 할 수 있게 하는 DB 옵션 같은 게 있고 아니면 그 모든 테이블을 다 순차적으로 돌리는 뭐 DB 이제 설정 같은 게 있거든요. 전문용어로 아이솔레이션 레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그런 뭐 팬텀 리드 뭐 이런 관점이 있는데 이건 DB 원론이나 그런 것들로 나오는데 좀 들려요 혹시? 심각하게 이런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이 지식을 모르면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. 그런 것들을 설명 좀 하고 싶었고 이게 뭐 그냥 트랜잭션 개념적인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개발 업무의 특성, 우리의 특성이라고 합시다. 저는 개발자를 두 가지 특성으로 봐요. 예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는 시스템 프로그래머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웹 개발자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. 그러면 자 우리는 저도 이제 웹 개발자로 가정을 할게요. 스프링 설정 사실 그냥 된다. 어노테이션 붙이고 XML만 설정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이 동작하면 된다. 끝이에요. 근데 그 어노테이션이나 설정이 뒤에서 진짜 어떻게 만들어지고 웹서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스레드 풀이 뭐고 이런 것까지 사실 많이 궁금해하지 않아요. 우리는. 대신 우리가 궁금한 거는 테이블이 100개인데 데이터를 여기다 넣고 이 테이블은 이렇게 하고 이 로직을 짠다 그러거든요.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 만드는 데 집중을 해요. 왜냐면 테이블 분량이 많으니까. 근데 반대로 이 시스템 프로그래머들은 분량이 적어요. 상대적으로. 테이블 뭐 10개 안 될 수도 있어요. 심하게 보면. 근데 그러니까 언어로 따지면 약간 뭐 C++이랑 치고 이거는 뭐 자바 내지 뭐 웹 프로그램을 가정하는 거예요. 이쪽은 되게 막 공부할 게 많아요. 예를 들면 자 우리 Q 그러니까 자료 구조라고 할게요. 자료 구조. 그럼 여기에 Q도 있고 뭐 스택도 있고 그 다음에 통신을 해야 되면 TCP도 있고 UDP도 있고 뭐 이제 DB도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도 있고 공부할 게 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없이 무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웹서버나 스프링도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잖아요. 그러면 그거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우리 이걸 갖다 쓰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약간 웹 개발할 때는 이제 내가 경력 쌓고 이제 레벨업을 한다는 건 이 비즈니스 로직을 잘 짜는 영역도 있는데 설정을 잘 하고 그리고 이런 뒤에 어떤 형태로 이제 흘러가는지를 공부하는 것들이 중요해요. 반대로 이 시스템 프로그래머들은 보통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의 자부심 같은 게 있거든요. 개발자로서. 대신 우리의 장점은 분량 많은 걸 금방금방 쳐요. 이 사람들은 되게 귀찮아해요. 그런 걸. 와 이거 똑같이 컨트롤러에 인서트하는 테이블만 바뀌고 약간 이런 것들 진짜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뭐가 좋다고 얘기는 못하는데 이 특성을 개발자의 어쨌든 커리어를 고민한다면 이게 콜라보 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은 해요. 그러니까 우리 웹 개발자 분들한테는 우리 스프링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찾아봅시다. 공부해 봅시다. 스프링도 책에 보면 뭐 IOC, 인버전 오브 컨트롤, DI, 디펜던시, 인젝션 바이 뭐 이런 개념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러면 이거를 스프링 뭐 컨테이너라는 애가 해준대. 근데 이거 우리가 개발할 때 잘 몰라서 개발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궁금해 해보자. 그래야 우리가 그러니까 경력이 쌓이는 게 그런 지점에 있다.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저보다 손 빠른 사람들이 또 들어오잖아요. 근데 내가 잘하는 게 있으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도 있다. 뭐 이거 말고도 많아요. 저번에 얘기했던 웹 3대장 뭐 리액트 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설명을 하고 싶었다.